네, 안녕하십니까. 윤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처럼 만에 특집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기획부동산의 특징 및 거래 형태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왜 제가 이제 문장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 기획부동산을 왜 기획부동산이라 그들은 말하지 못할까요? 라는 물음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호부 호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듯이 뭐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듯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런지는 뭐 정리를 하면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에서 기획이라는 말, 이 기획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 마트나 어떤 쇼핑센터나 백화점에서 기획 상품 전시전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싸게 판다는 내용이죠. 시중 가격보다 엄청나게 싸다는 내용이 기획인데 이게 부동산에 들어와서는 뭐 그냥 일반 시중 거래가보다 뭐 2배, 3배, 심하면 5배까지 이렇게 그 약간 그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 형태를 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동산에서 기획부동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어떤 뭐 알아야 될 것은 알아보게 되고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정리를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뭐 기획부동산으로 사신 땅들도 제가 거래를 해봤고 공유지분으로 된 거 거래를 해드렸고 또 친구나 고객들이 많이 그 문의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다행히 이제 이분들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손 들고 말렸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인데 뭐 문의를 안 주셨거나 그런 분들은 뭐 거래를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이고 뭐 그거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지분 형태의 거래를 많이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분 형태의 거래를 많이 진행한다는 내용인데 보통 공유자가 6명에서 12명 정도까지 되는데요. 지분 거래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분할이 된 게 아니고요. 지분은 토지 전체에 미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내 토지에 섞여 있는 거죠. 믹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2분의 1이면은 여기 이 토지를 12개를 쪼개서 뭐 이렇게 12개가 되겠죠. 이렇게 12개에서 어느 한 부분에 내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내 땅이 있는데 다 녹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리를 전체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지분이었다면 12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지 매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12명 인간 받아오기가 보통 쉬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12명 된 토지를 거래를 한번 해봤는데 올 5월 달에 거래 날까지 서로 싸우고 서로 큰 소리 나오고 상당히 뭐 거래가 된 상태에서도 끝나고 나서도 서로 뭐 얼굴 붉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살 때는 좋아서 샀겠지만 팔 때는 다 서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지분 거래 형태로 하시는 거는 특수 경우는 빼고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기획부동산에서 지분 거래 형태로 딸랑 등기권리증 하나 받아가는 걸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묻어놓으시는 것보다는 내 소유의 땅을 단독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들이 추천하는 토지는 위치, 모양, 토지의 인근이 상당히 좋습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뭐 배산임수나 뭐 수변 땅, 뭐 근데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누구나 딱 서로 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평 내지 120평 이 정도 딱 되는 땅인데 요런 땅이 딱 이제 그 강을 끼고 있거나 대로를 끼고 있는 땅이죠. 이렇게 이제 강을 끼고 있거나 대로를 끼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거를 뭐 이 기획부동산들이 잡아서 쪼개서 공유로 팔았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공유가 되는 순간부터 권리상으로는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라서 100평짜리 땅을 이제 잘라서 20평씩 예를 들어 5명에게 판다 그러면 20평씩 잘라서 이 가격을 두세 배 정도, 지금 5배까지도 올려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 20평 사서 뭐 하겠냐마는 그래서 20평 100만 20평을 사서 여기서 뭐 이거를 평당 뭐 600에 샀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인데 작아 보이지만 20평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금액은 작아 보이지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또 일시납을 4번 항목인데요. 해당 고객에게만 일시납을 깎아주는 척을 하는데 일시납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왜 유도하겠냐? 계약금, 잔금 없이 그냥 바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약이 안 되는 거죠. 해지가 안 된다는 거죠.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해지를 막기 위해서 바로 일시납을 해서 깎아주는 척하고 바로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이죠. 일단 그게 넘어가면 끝이니까요. 계약 후 뭐 15일, 20일 뭐 계약금 내가 그냥 포기하고 계약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한 것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말하기를 몇 년 동안 개발되면 뭐 5배, 10배까지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그 사무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것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그때까지 근무할지도 모르고요.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는 법인은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인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또 법인 자체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다. 6번째 항목은 정체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분들한테 이제 기획이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기획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 부정이 자기 부정, 정체성 혼동이 오는 거죠. 그럼 자기들 뭐죠?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죠? 부동산도 아니고 기획부동산도 기획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인데 토지를 보여주고 중개를 하느냐라는 말 따지면 불법이죠. 불법 중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불법 중개업체는 큰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해지는 아주 큰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기획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제 컨설팅 사업자만 내고서 법인의 형태로 거래하는 이런 상당수 업체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회사의 사무실은 주로 이제 도심에 이동인구가 많고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상업용 빌딩에 이제 중간층 정도에다가 꾸며놓고 뭐 들어가 보면 회장실, 뭐 전무이사실, 상무이사실, 뭐 무슨 뭐 회의실, 뭐 아주 그럴싸하게 많이 꾸며놨습니다. 이런 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런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토지에 대한 이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한 이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해주는 거, 그다음에 미래가치 이런 가치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광역 시설 후재들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업체를 찾으셔가지고 토지 거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더 객관적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 이제 지금 토지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극성을 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많을 때는 그렇게 이제 뭐 쉽게 살기로 하지 않겠죠. 어지간해도 뭐 달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거래가 없고 이제 좀 움츠려들 때는 더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띄운다. 무리수를 띄울 수도 있다는 건데 제발 이 무리수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거래를 하시기 전에는 한번 등록된 부동산 업체, 공인중개사님이 운영하는 업체 문의를 한번 거래 전문가니까요. 문의를 하시고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제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화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다그치거든요. 그리고 일시불로 거래 계약을 납부하라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뭔가 이상하면 항상 전화 주시면은 주변에 뭐 지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거래하는 부동산이나 또 법무사나 뭐 이런 변호사들 있으시면은 반드시 물어보셔 가지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토지 거래에 문제가 있는지, 토지 가격에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인정에 의한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아는 사람의 친구 또는 뭐 친구의 친구, 뭐 친척의 뭐 누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재산을 평생 모아도 못 모을 재산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건데 절대로 인정에 그냥 전화 안 하실 거면 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수신거부 해놓고요. 수신거부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수신거부 해놓으십시오. 좀 매몰차게 하셔야 됩니다. 뭐 계약금을 대출해주겠다. 뭐 3% 5% 할인을 해주겠다. 뭐 여러가지 뭐 각종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누가 대출을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요. 또 해당 고객만 깎아준다는 얘기도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태반이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뭐 간략하게 뭐 저의 기획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거 저만의 생각이니까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분도 있구나 라고 하고 본인이 더 뭐 기획부동산을 잘 아시려면 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바라다본 기획부동산 제가 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기획부동산 뭐 면접을 보러 가긴 하고 또 기획부동산에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기도 했고 예전에 광고부동산에 있어서 대략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고 또한 손님들이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시는 기획부동산 행태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본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면역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고 또한 이제 뭐 보조 식품도 좀 드시고 그래서 올겨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부동산의 특징 및 거래 형태에 대해서 마쳤고요.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나가는 옆번호 연락 주시면은 성실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날들, 좋은 겨울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